(1988년부터) 지금까지 6번의 선거를 거치며 초선 의원의 꿈을 이룬 주인공.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 주민의 든든한 이웃지기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게 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노력과 결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자리에 상관없이 지역 일꾼을 자처한 정치인. 제22대 국회 입성으로 지역과 국민을 위한 헌신, 더 큰 꿈을 다지는 박상웅 의원을 만나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중앙연수원 부원장, 당내 굵직한 이력과 함께 6번의 선거를 치른 박상웅 의원. 22대 국회 입성 후 한 달. 매일 아침마다 숨가쁜 일정이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은 일과 시간 전부터 의원실이 분주한데요. 아침도 거르고 바로 의원실로 등원할 정도. 당선 전보다 더 끼니를 못 챙겨 먹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간단히라도 챙겨 먹어야 할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인사 말씀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그 이슈 산자위 이슈로 따질 것 같으면은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그 아리셀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규제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추가 내용까지 짚어가는데요. 내가 저 민주당 김원희 간사하고 엊그제 대화를 좀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요런 부분 있지. 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나 나나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체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지 않고 고르게 좀 분산되고 그 성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번 가봅시다. 오늘 무슨 일이신데 아침까지 못 드시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세요? 아, 예. 오늘 그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 회의예요? 예. 공식 회의가 몇 번 이렇게 계획이 잡혔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9시 반에 곧 이제 실시를 하는데 앞으로 진행할 우리 상임위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마주보고 한번 1차로 한번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긴장이 되고 또 가슴 설레기도 하고 또 어깨도 무겁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본관. 여야의 대립으로 22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상임위원회 구성도 늦춰졌는데요. 상견례라 말하는 첫 회의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주무시고 바로 갔죠? 네, 저는 바로 먹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와 당을 가리지 않고 먼저 다가서 인사를 나누는 박상웅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뭐 위원장이십니까? 오답이 좀 빨리 왔습니다. 초선이 빨리 와야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이목이 집중된 순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중이 첫 회의라서 제가 전당대회로 아무리 바빠도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칼로 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산업전쟁이고 경제전쟁이라고 그렇습니다. 오직하면 산업 안보라는 말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확보 등의 유리한 이점이 있어 당내에서도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곳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쟁쟁한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게 된 박상웅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를 둔 국민의힘 박상웅입니다. 특히 제가 농촌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산업의 분포도 좀 더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 어느 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그것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돌아볼 때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우리 산자위가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친분이 있는 이들과 한참 인사를 나누는데요. 아이고, 우리 김중우 의원님 이웃 동네 밀양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평생 기다렸다 와가지고 첫 위원회를 우리 같이 하게 부의장이 모시고 하니까 뜻깊네요. 초선 의원이지만 의원들과의 인연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원뿐 아니라 국회 직원들 중에서도 오래된 지인이 많다는데요. 제22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상웅 의원. 그 시작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이후 정치 한 길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36년 만에 입성한 국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긴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보슬보슬 내리니까 이 국회 이 분위기가 정치가 있네. 사람 사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모처럼. 자네 원래 몇 살이야? 저 올해 26입니다. 그래? 내가 28에 정치를 결심을 했고 29에 입문을 했어. 그 마포에서 여의도가 멀다고 여의도 그 KBS 별관 앞에 그 엘리트 빌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주관을 하는 청년 조직 사무소를 한 200평을 내서 그 당에서 꾸렸었어요. 그 나이가 내가 30살이야. 그래서 자부심 하나만 살아남은 거지. 의원님, 이게 여의도 생활이 되게 오래되신 것 같으신데 얼마나 되신 건가요? 뭐 한 36년쯤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천된 당명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많은 정치 실세들이 그 이름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퍼뜨렸다가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20대 청년 정치인이 60대 초선 의원이 되기까지 정치 굴곡 앞에서 견디며 다시 일어설 때마다 꿈은 더욱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전경을 여기서 바라보니까 그 예전에 이 국회에 와서 일하려고 그래 몸부림쳤던 그 많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상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일은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숙명이고 그러니까 하늘이 준 기회, 국민이 준 기회, 지역 주민이 준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 비온 뒤 굳어진 땅처럼 뚝심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박상웅 의원입니다. 며칠 뒤 주말. 지역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찾은 이곳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밀양역입니다. 참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식당이다 찻집이다 전부 다 가득가득했었는데 젊은 청년 시절에는 밀양 오면은 그때 내 기억에 아마 인구가 거의 한 18, 9만도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역이 분주했습니다. 여기 상인들도 노점상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내리면은 여기 그 한천으로 그거 뭐라 하노 우묵가사리 우묵 콩구 그거 한 그릇씩 먹고 가라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장사를 하고 하지만 지금의 밀양역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적은 물론 상권까지 얼어붙었는데요. 요즘은 승용차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밀양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또 역 주변도 너무 한산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악순환되면서 전체 이 시내 경기, 상가의 경기가 많이 이렇게 침체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틈틈이 밀양역을 찾고 있습니다. 역 주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사장님, 예. 어디 전화번호도 왔다 갔는데. 예. 국밥집이기 때문에 손님과 고객과 약속이기 때문에 6시에 문을 열어서 9시에 마칩니다. 제가 이제 그 종업원들 데리고 일을 하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줄이 갖고 제 혼자 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18,000원 팔아놓고 이 손님들 받고 있어요. 아이고 참네. 전기세도 안 나와요. 이 이야기 듣는 것도 힘들다. 사실 전기세도 안 나와요. 벌써. 그러니까. 눈물 날 정도인데 나도 막 문 닫고 나가버린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고객과 약속이잖아. 다른 가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 없어요. 아이코라는 때보다 논하고 해. 그래갖고 우리 신랑은 같이 하다가 지금 요새 노가다 다니고 있습니다. 세례도 맞춰줘야 되니까. 현장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 참 가슴이 많이 좀 아프네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밀양 경제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겠다. 빨리 경제 활성화, 또 기업 유치, 공기업 지방 이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밀양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저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입니다. 며칠 뒤 안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도청을 찾았습니다. 일찍 와있었지. 일찍 왔지. 회장님. 그런데 만나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의원님 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천 잘 계셨죠? 화면으로 자주 봅니다. 대단한 잘 오셨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속에 국회 개원식마저 늦춰진 지금 여야 당을 가리지 않고 한자리에 모인 진귀한 풍경인데요. 지역균형발전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 모임인데 오늘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경북 도청에 와서 이 지역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현장에서 대화를 하고 잠시 또 우리끼리 또 토의도 하고 할 겁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뭉친 정계. 사실 박상웅 위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방 소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형이 원래 출마해가 다 당선돼서 지금 13국회의원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돈,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지방 소멸, 지방 대책에 대해서는 남다른 식견과 고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는 국회의원이시고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지역 격차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한 집단 지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 제22대 국회에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지되려면 1년에 70만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20만도 태어나지 않는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서 인구 감소뿐 아니라 지역 의료, 교육, 산업 등 지방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토론하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안동병원이 선병상입니다. 즉 한강 이남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병원을 대학병원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지역의 참담함을 보고 들었던 장본인으로
이 문제를 국회의원으로서 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온 박상웅 의원.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이 1개 시지 3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지역 다 인구 소멸 예상 지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멸의 속도가 빨라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응 조치가 선제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정말 중환자가 될 수 있겠다. 우리 지방시들을 제대로 열려 그러면은 거기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쇼핑,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갖춰지지 않는 한은 이 인구 소멸은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일부 중심 핵이 되는 중소도시 외에는 거의 인구가 소멸되는 위기로 간다. 이거는 국가 발전에 매우 비극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 행정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움직이는 국회의원. 그것이 옳은 신념이라 믿기에 국회로 돌아온 후에도 바쁜 일정이 이어집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설립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려는 건데요. 지금 그 삼성라면 외에 추가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할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 10월이나 11월 되면은 착공 시작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산업용지 중에서도 각 업종, 그러니까 뭐 식품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전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2019년에 착공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잡혀진 2차 산업단지 설립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밀양이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도 쇠퇴하고 지역 상권도 죽고 많은 이 서민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 지역 화폐라든지 기타 서민 지원을 위한 이런 것도 이 밀양시에 요구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전화 통화한 것처럼 나노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빨리 조기에 입주를 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빨리 그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소멸 지역의 중심 도시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생적으로는 힘드니까 정부의 결단과 협조를 우리는 얻어내야 된다. 이게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런 일도 해나가고요. 2차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설립이 빨라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일명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준비 중입니다. 며칠 뒤 지역구 밀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흥겨움이 한창 올라있는 이곳. 지역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한 건데요. 보통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행사를 찾는 일정은 흔하죠. 하지만 박상웅 의원의 경우 정치를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꾸준히 해오던 일상입니다. 대화 속에서 그 특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예. 건강드림이 늦었습니다. 아유, 온다가 쓰겠다. 아이고. 이제 여성 재원이 한 몇 명 돼? 13명. 앞으로 130명 되겠네. 몇 학년이야? 4학년이요. 4학년. 너는 몇 학년이야? 1학년이야? 애들 잘 될 거 아니야? 저는 나이가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제 어릴 때부터 유명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저희 밀양 지역의 살림을 다 챙기시고 또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30대부터 인사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지역을 밀양에 대해서 손바닥보다 시원하게 알고 계시지.
그래서 의원님께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믿습니다.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간 모습을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숨은 노력 중 하나가 바로 밀양댐입니다. 밀양댐을 수원으로 쓰는 지역은 크게 경상남도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3개 지역인데요. 특히 창녕군의 경우 지금은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물을 쓰고 있지만 과거 시간제 급수까지 할 정도로 물이 귀했던 곳입니다. 야간과 새벽 시간대 급수 제한은 물론 부족한 식수가 당연했던 시절, 불편을 일상처럼 안고 살아야 했죠. 90년도에는 그 창녕읍 같은 데는 가뭄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수도 수원지가 고갈돼가지고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객일제로 하루에 2시간씩 급수하고 일대 댐 건설은 필수적이었던 상황. 하지만 창녕까지 수로를 연결하는데 과도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밀양댐이 있게 된 데에는 박상웅 의원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요. 이 사업이 무산될 뻔한 사업이었는데 당시에 현재 박상훈 그 국회의원님이 당사에 계실 때 중앙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보다 지역의 고통을 공감하며 미래를 고민했던 박상웅 의원. 그런 그를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직위들이 있습니다. 숱한 사건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때론 따끔한 충고로 길을 잡아준 동료들입니다. 내가 하도 유권자들이 저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을 하루에 소주잔으로 70잔, 80잔씩 마셨나. 술잔 뺏는 게 중요 임무 중에 하나였다니까. 못 마시게 하려고. 아이, 많이 사왔죠.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않지만 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힘들다는 투정도 부릴 만큼 마음 편한 사이라는데요. 사실 그만두라고 가장 많이 말한 이도, 가장 큰 응원이 된 것도 이들입니다. 힘들한 시기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그 힘들한 시기면은 저하고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주 어려운 길을 겪어왔지만은 그래도 꿋꿋이 뭔가를 이루어야 됐다는 그 마음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겪어오면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게 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재수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말 힘든 노력과 결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 날라다. 본인이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제 못지않게 남다른 열정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면 뭐 아직 그 감정이 이렇게 저는 뭐 눈물이 납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하고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긴 시간 동안 그를 한 길로 이끌어온 힘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를 믿어주고 그래 했다는 거. 현재까지도. 그건 제 인생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 같은 존재거든요. 그 상황, 그 사실 자체가. 참, 내가 당선되고 눈물 한 방울 흘린 적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국회방송 이 긴 인터뷰를 마치면서 과거가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 그동안의 응원과 지지에 보답할 수 있는 지금.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이들을 위해 청년 정치인이었던 그때의 끈기와 열정을 놓칠 수 없었다는 박상웅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옮기는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된 의원실. 읽고 또 읽는 문장들. 오늘 발표할 기자회견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리가 성장판이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없는 길을 자꾸 개척하고 이미 여러 번 기자회견장에 섰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박상웅 국회의원이란 이름을 걸고 1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 한자 한자가 신경 쓰여요. 오늘따라요? 예, 그게 이게 이 법안 발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 법안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 법을 내는 겁니다. 이 법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두꺼운 법안이 지금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국회에.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전국의 많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내몰려서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지역들에게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거죠. 갑시다.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많이 긴장하신 것 같죠? 잘 해내실 겁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국회 소통관. 박상웅 의원의 법안을 기다렸던 이들도 응원과 축하를 건네는데요. 저는 국회에 등원한 이후 단 하루도 쉴 새 없이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 고민해 왔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입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2차 공공기관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하여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회의 평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에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3개를 묶어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 30여 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법안이 국민 곁으로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낙후한 우리 지역들을 이제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민의 마음을 듣고 아픈 곳을 쓰다듬으며 주민을 보필하는 듬직한 그림자로 지역을 더욱 빛낼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나가는 청년 정치인 박상웅 의원을 응원하겠습니다.